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한번 선거에 대해서, 국가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뭐 동아일보 4면에 다 났을 겁니다. 모든 매체에. 김종인 씨 이야기가 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처위원장으로 된 김종인 위원장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이걸 구호로 내걸고,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라를 구호로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의 20%를 코로나에 투입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은 500조 정도 됩니다. 500조 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12조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올해 예산의 200조 정도인 100조 원 정도를 20% 정도인 100조 원 규모를 코로나에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선거 구호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옛날 이승만 때 나왔던 이승만 정권 때 나왔던 구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드리면서 지금 말씀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같은 사태는 백전노장들이 나와서 대처해야 되지, 충성심으로 무장한 열혈 젊은이들이 대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전노장이 누구냐의 예로 제가 이분을 꼽겠습니다. 김종인. 저랑 김종인 씨랑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냐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 또 한나라당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분이 어떻게 백전노장이냐, 노예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있는 거하고 어떤 지조를 지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뭐 성상문이 뭐 거기가 청청하리라 하고 사육신의 대표로서 이렇게 유명하지만, 그분이 과연 임진왜란 같은 난국을 당하면은 돌파를 할지, 오히려 유성룡처럼 황희정승처럼 낭창낭창 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돌파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꼿꼿한 충성심만으로 가는 분은 위기 돌파는 좀 어렵다. 마지막 결사항전은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이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에서 동의되는 게, 기존 예산이 500조가 넘는 예산이 상당히 불용 예산이 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 저도 뭐 지방 좀 다녀보니까 지방 축제 다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한 예산 준비해 놨을걸요. 또 근데 그 돈 지금 불용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뭐 공사 발주하는 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 공사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다 불용 예산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참 굉장히 비난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러는데 자기 생색 내는 거지 않습니까? 불용 예산이 있을 걸 예상하고. 근데 이렇게 깐족깐족 대처하면은 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싸우다 보면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질 때, 패전할 때는 어떤 계략을 쓰느냐, 뭐 미인계도 쓰고, 두 번째로 공성계를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성계가 뭐예요? 시간 끌기잖아요. 완전히 성을 비워놓고 적이 쳐들어오는 핵심 부위에다가 성을 비워놓고 상대방이 이게 무슨 꾀지 하고 시간 끌게 하는 사이에 우리가 도주하는 게 패전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철수를 할 때는 철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뼈아픈 1.4.5태를 얘기하지만 1.4.5태 때 흥남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누나를 안고 거제도로 이제 내려오신 그 흥남 철수입니다. 흥남 철수를 할 때 미군이 단호하게 철수합니다. 그쪽에 가 있던 미 해병대 1사단하고 국군 3사단 포함해갖고 막 그냥 배에 싣고 철수합니다. 그 싸우면서 밑으로 내려왔으면은 우리 병사들 전력 많이 희생됐을 겁니다. 똑같이 평안도 전선에 올라갔던 미 육군 2사단,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부대들이 태천인가요? 거기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런 골짜기로 빠져나올 때 양쪽에서 공격을 해대는 사이로 빠져나오느라고 인디안들을
인디안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잡으면은 줄을 쭉 서고 포로를 통과하게 하면서 막 때린답니다. 그래갖고 산 사람은 살려주고 대부분 죽는데요. 인디안 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디안 태형을 당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게 미국 6.25 전쟁사 공관사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정도로 미국이 싸움을 포기하고 막 철수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유명해 뭡니까? 서울을 포기하고 1.4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확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미군 전력이 싸우지 않고 철수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공간을 많이 벌려줬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돈트리스 작전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안성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서울 수복하면서 지금 휴전선까지 회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여러분 영화로 보셨겠지만 던케르크라는 영화 보셨죠? 2차 대전 때 영불 연합군이 독일한테 밀려갖고 도저히 안 될 때 끝까지 항전을 하는 게 아니라 덩커르크에서 집단으로 영국으로 철수해 버립니다. 그 덕택에 영불 연합군 상당한 병력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전세의 역전이 왔을 때 노르망디 상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의료 시스템도 있습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총력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랑 깔짝깔짝대고 있어요. 이재명이 깔짝깔짝, 박원순이 깔짝깔짝대고 있어요. 자기네 불행에선 남을 수 있는 그것도 미국이 먼저 $1,000 준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신문 일면 보니까 모든 외국에서 오는 사람 2주간 격리하겠다. 이거 다른 나라 다 할 때까지 눈치 보고 못 하다가 남들이 하니까 깔짝깔짝 따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용 예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자체들이 미국에서 준다고 하니까 깔짝깔짝 먼저 주겠다. 뭐 이재명이는 내가 먼저 주겠다고 막 부천시장 야단치고 이런 쇼를 내가 보기엔 코미디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막아지냐 이거예요. 큰 본물을 터뜨려서 확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잘 봤어요. 기존 예산 500조가 넘는 거 상당 부분 원래 못 씁니다. 그러면 이 중에 100조 정도를 막 그냥 때려 넣어서 코로나하고 우리를 간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백전노장 스타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깔짝깔짝 되는 거 아닙니다. 확 트는 겁니다. 철수할 때는 확 철수하는 겁니다. 이길 때는 그냥 인천 상륙처럼 뻑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97년도 IMF 위기 때 기아 산업이 휘청휘청했어요. 근데 기아 산업을 망하게 하면 돼요. 그 붙잡고 있느라고 돈을 빌려주라 마라 그거 갖고 은행권이 싸우고 살림이 많이 깔짝깔짝 되다가 기아 산업 무너지고 한국 무너지고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기아 산업이 기아 자동차가 현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정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아 산업 오너도 항전을 했고 그분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뭐 대통령 후보도 그쪽을 지원하니 많이 뭐 기아를 살리니 말리니 하다가 깔짝깔짝 되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전쟁을 해보고 배신도 해보고 패배도 해본 사람은요 물러날 때와 쳐들어갈 때를 압니다. 제가 김종인 선생을 가끔 만나 이야기해보면 이분이 여러분 북방 정책을 노태우 작품으로 알고 있죠. 제가 취재해보면 김종인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이 북방 정책을 우리가 북한을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뭐 평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유엔 동시 가입한 거를 지금 우리는 뭐 평화를 정착했다 그랬는데 유엔 동시 가입한 것도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바꿔버렸죠. 그럼 이분이 왜 그랬냐?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기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보고 뚝뚝뚝 던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황교안 씨 그리고 뭐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이인영이 뭐 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올망졸망한 정치인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성을 주장하는 건데 지금은 대찬걸음을 해야 됩니다. 아니 황교안 씨는 지금 크게 뭘 해본 게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는 거였잖아요.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모범생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난국 돌파 못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지금 20%를 투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 예산에. 그러니까 뭘 보고 하는 거죠. 패전도 해봤고 배신도 해봤고 뭐가 맞는지 아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도요. 이해찬 씨 있지만 이해찬 씨 국무총리 있지만 또 지금 정세균 씨도 있지만 그분들이 백전노장은 아니죠. 그분들은 충성맨들이고 선명성이 강했던 사람이죠. 국가를 운영해 보려면 좀 다른 길을 갔어야죠. 고집스러운 분이잖아요. 이해찬 씨라든지 정세균 씨는 따뜻한 분이지만은 따뜻하니까 단호하게 내 왼팔 자르고 너 죽이고 너 가서
가서 죽어. 이런 작전 지시를 못 내리는 분입니다. 지금 여당에도 그런 분들이 끌어줘야 돼요. 이인영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또래에서 제가 그럼 느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살려면은요. 자, 우리가 A안이 안 되면 B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B안 자체가 뭡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민주당 개통이 하는 게 플랜 A라면은 플랜 B가 이제 한나라당 개통이겠죠. 근데 한나라당에서 만들어 놓은 플랜 B라는 게 없어서 참 이게 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김종인 씨를 일단 어쨌든 썼네. 그러니까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플랜 A도 좀 더 김종인 격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 당신네들의 이념, 당신네들의 생각에 맞춘 리더를 찾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낙연, 정세균 찾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찾으세요.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김종인 씨를 추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유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잘했던 게 백전노장을 썼어요. 백전노장들은 노예한 데가 있어요. 아주 노예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황 대처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 남재준 씨를 국정원장에 썼기 때문에 그분이 2015년인가의 목표로 통일을 한번 해보려고 드라이브 걸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깔짝깔짝대던 국정원장들은 못하는 겁니다. 큰 게임 해봤잖아요. 이병호 씨도 한번 통일해보려고 걸었던 거잖아요. 백전도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할 거는 나에 대한 충성도, 그 다음에 선명성, 나랑 같은 생각이냐 이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한테 맡겨보십시오. 맡겨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경쟁할 때 자기네끼리 이게 됩니다. 지금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 그랬는데 그때 관료를 뛰었던 사람들이 다 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젊었죠. 박정희 자체가 40대 쿠데타 해갖고 대통령 해갖고 63살인가 죽었어요. 굉장히 젊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분들은 충성심만으로 제일 강했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지만은 원로의 말을 듣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씨 제가 기억나는 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수해 물자 준다 그러니까 하고 확 받았잖아요. 북한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흔들면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크게 싸워야 할 타이밍인데 저는 어쨌든 야당에서 김종인 씨를 이렇게 모셔왔으니까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제 호불호에 관계없이 여당도 큰 정치인 모셔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쪼잔한 정치한 게 뭡니까? 금태섭 씨 공천 안 하고 웃기죠, 그죠? 야당에서도 홍준표 안 하고 쪼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선명성 참 그 양쪽에 공관위원장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고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크게 한번 놀아야 됩니다. 크게 놀면은 살 수 있고요. 쪼잔하게 놀면 IMF처럼 한번 추락했다가 그 다음에 국민 저력으로 일어나겠죠. 여러분 무릎 꿇고 일어나는 거 좋아하시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은 한번 백전노장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백전노장. 지금 한국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아들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바른 소리가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거를 think the unthinkable 하는 사람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백전노장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